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결혼 9년차 주부이자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IT 쪽 회사 다니고 저는 오전엔 카페 지키고 오후엔 두 아이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름은 정은지라고 할게요. 요즘 제 인생의 최대 스트레스는 시누이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가사도우미 때문이죠. 저랑 남편 둘 다 일하니까 도저히 집안일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빨래는 쌓이고 애들 도시락 싸느라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그래서 결국 결정했죠. 주 3회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자고. 남편도 처음엔 그러자고 했어요. 은지야, 너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그 정도는 써야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사실 시어머니는 예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집안일은 손수 해야지 남 시켜서 하면 마음이 안 담기더라. 그래서 저랑 남편은 굳이 시댁엔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 벌이로 도우미 쓰는 건데 괜히 뭐라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땐 몰랐죠. 그 결정이 나중에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 줄은요. 처음 오신 아주머니는 60대 중반이셨는데 정말 꼼꼼하고 따뜻했어요. 우리 애들 이름도 외워서 챙겨주시고 설거지까지 반짝반짝. 일 마치고 나가시면서 은지 씨, 오늘 고생 많았어요 하는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이었을까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시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점심 먹는 날이라 애들이랑 갔죠. 밥 먹고 있는데 시누이가 그 특유의 냉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카페도 잘 된다며? 그래서 도우미도 쓴다던데? 순간 숟가락이 멈췄어요.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투엔 딱 비난이 섞여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저희가 요즘 둘 다 바빠서요. 그냥 조금 도와주시는 정도예요. 근데 시누이가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 도와드릴 생각은 안 하고 남한테 돈 주는 게 더 편해? 순간 공기 싸늘해졌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안 하시고 물만 드셨고 남편은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야, 오늘 누나 좀 심했지? 심한 정도가 아니라 무례했지. 우리가 누나 돈 쓴 것도 아닌데.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치만 시댁 일은 시누이가 민감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사도우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결혼 9년 동안 눌러왔던 시댁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시작이었어요. 아침 7시 반 성수 골목 카페 셔터 올리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댁 단톡에서 시누이가 올린 글이 캡처돼서 제 DM으로 온 거예요. 요즘 애 키운다면서 가사도우미 쓴대. 며느리 체면이 있지. 보낸 사람은 고등학교 친구 수진. 너네 일 얘기 돌아다니던데 괜찮아? 순간 목 뒤가 화끈했어요. 가족 단톡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점심 피크 지나고 쉬는 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열자마자 시누이가 서 있었죠. 근처 왔다가 애들 어떻게 키우나 궁금해서 허락도 없이 신발부터 벗고 들어와 싱크대 문, 냉장고 문을 다 열어보는 거예요. 도우미 오면 냉장고 정리도 해? 김치가 너무 많다 낭비야. 그 말투에 제 집이 갑자기 제가 아닌 누군가의 점검 대상이 된 느낌이었어요. 마침 그날은 아주머니 오는 날이었어요. 아주머니가 밝게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시누이가 묻더라고요. 시급이 얼마세요? 계약서는 쓰셨고요. 아주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얼른 말렸죠. 누나, 일하시는 분께 그런 질문은 실례야.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었어요. 실례는 아니지. 우리 집안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아야 하니까.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거실에 앉자마자 시누이가 운을 뗐죠. 엄마 아빠. 은지가 도우미 쓰느라 돈 쓴대. 엄마 허리도 안 좋은데 그 돈이면 엄마 도와드릴 수 있잖아. 시어머니는 미간을 모으셨지만 끝내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시아버지는 TV 볼륨만 줄이며 헛기침. 집안 공기가 눅눅한 빨래처럼 축 늘어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 말도 일리가 없진 않아 부모님도 나이 드셨고. 제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봤어요.
우리가 도우미 쓰는 건 내 건강 지키려는 거야. 내가 쓰러지면 애들, 카페, 당신까지 다 무너져. 남편이 핸들을 꽉 잡더니 낮게 말했죠. 알아. 그래서 누나랑 내가 얘기해 볼게. 너는 신경 쓰지 마. 그 말이 위로였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더 불안했어요. 며칠 뒤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시누이에게 전화를 했대요. 누나, 우리 둘이 버는 돈으로 도우미 쓰는 거야. 부모님 용돈은 우리가 따로 드리고 있고. 스피커폰 너머로 시누이 목소리가 터졌어요. 그깟 용돈? 체면 챙기려면 액수나 키우든가. 집안일 힘들면 며느리 체면이란 게 있지. 벌은 나빠진다. 돈 쓸 곳 없으면 우리 부모님 병원비나 더 보태. 남편이 참다 못해 그건 우리 가정 문제야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던지고 끊었어요. 가사 도우미 쓸 돈 있으면 남의 집 도움 말고 내 마누라가 직접 벌어. 그날 밤 아이들 재우고 거실에 앉아 남편이 말했어요. 은지야, 누나가 선을 넘었어. 이번엔 내가 끊을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끊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린 우리 집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해. 도우미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필요야. 부모님 용돈은 계획대로, 우리 생활도 계획대로.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둘이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자. 남편이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 이번엔 내가 선을 긋고 내가 옆에서 바칠게.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문을 열었어요. 근데 주문대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죠. 시누이 친구였어요. 언니 여기서 일하시죠? 와, 시누이가 말하던 대로네요. 그녀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가사 도우미 쓸 정도면 카페 장사 진짜 잘 되시나 봐요. 손님들 시선이 나한테 꽂히는데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시누이가 내 일상을 소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퇴근 후 인스타를 켰는데 시누이 계정 스토리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효심보다 편함을 먼저 사죠. 그 밑엔 가사 도우미 해시태그. 이건 나를 향한 거였어요. 팔로워 수는 적지만 시댁 친척들이 다 보고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그냥 무시할까, 댓글을 달까.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폰을 덮었어요. 그날 밤 나 혼자 울었어요. 누나가 SNS에 쓴 거 봤어. 남편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자. 괜히 부모님 사이까지 틀어질 수 있어. 그럼 난 계속 욕먹으면서 참고 있으라고. 그건 아니고 누나가 화 풀리면. 그 말 이제 지겹다. 누나 화가 왜 나는데? 자기 집안 아니면 다 잘못된 거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이후 우린 대화할 때마다 시누이 얘기만 나오면 말이 막혔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불쑥 오셨어요. 은지야, 애들 보내고 잠깐 얘기 좀 하자. 따뜻한 말투였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시누이가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니야. 너무 편하게만 살면 사람이 약해져. 엄마는 내가 그 도움이 없애면 좋겠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집안일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의 역할을 재단하는 말이었어요. 그날 오후 아주머니가 일 끝나고 조용히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제가 불편하게 했나요? 며칠 전 누가 저한테 오더니 여기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손에 쥔 고무 장갑이 축 늘어졌어요. 누가 그런 말을요? 젊은 여자분이요. 남편분 닮았던데 혹시.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누이가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참을 수 없어. 아주머니까지 건드리면 안 되지. 남편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누나한테 내가 얘기할게. 이번엔 진짜 끝내자. 그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도 알았던 거예요. 가족 간 싸움은 한 번 불붙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다음 날 저녁 전화가 왔어요. 번호는 시누이.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은지야, 우리 부모님이 당신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어. 당신이 효도는 몰라도 체면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누나, 효도는 강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누나 방식은 아니에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누이가 낮게 웃었어요. 좋아, 그럼 내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날 이후 그녀는 더 교묘하게 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 알림이 쏟아졌어요. 시댁 단톡방에 시누이가 글을 올린 거예요. 요즘은 도우미 쓰는 게 유행이래요. 효심은 사치라나? 그 밑엔 웃는 이모티콘.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읽은 표시만 있고 아무 말 없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하다가 그 화면을 보고 고개를 숙였죠. 이젠 대놓고 조롱하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분해서. 며칠 뒤 시어머니 생신이라 다 같이 모였어요. 식탁엔 잡채랑 미역국 냄새가 섞여서 따뜻했는데 시누이가 첫 잔을 들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요. 도우미 안 쓰고 직접 청소했어요. 손으로 닦으면 효심이 스며든다잖아요. 그 말에 다들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 속엔 뭔가 섞여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미역국만 떠먹었어요. 숟가락이 미끄러지면서 국물이 떨어졌는데 그게 눈물처럼 보였어요. 그날 오후 카페에 낯선 아주머니 둘이 왔어요. 여기 시어머니 생신상 차려준 며느리 맞죠? 아휴, 요즘 며느리들은 일도 하고 효도도 하네. 그 말이 이상했어요. 시누이가 또 떠들고 다닌 거였죠. 아니요, 그런 얘긴 조금 다르게 전해졌나 봐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치 보더니 아이고, 시누이가 농담이 심했나 보다 하고 나갔어요. 그날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의 말이 내 이름을 망가뜨리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뒤 아주머니가 퇴근 전 저를 불렀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저 이번 주까지만 일하겠습니다. 왜요? 어디 불편하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괜히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서요. 그 순간 알았어요. 시누이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족 일이니 조용히 나가달라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무너지는 담처럼 보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휴대폰을 던졌어요. 이제 진짜 끝이다. 누나한테 더 이상 참지 않아. 그는 전화를 걸었고 거칠게 말했어요. 누나, 왜 아주머니한테까지 그래? 우리 가정 무너지는 거 몰라? 스피커폰 너머로 들린 시누이의 비웃음. 무너지면 너희 둘이 약한 거야. 난 진실만 말했을 뿐이야. 남편이 외쳤어요. 그 진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해.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이 사람도 지쳐 있었는지 알았어요. 다음 날 시누이가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가족이란 건 책임이지 편의가 아니야. 그리고 사진 한 장, 우리 집 거실이었어요. 그날 시누이가 몰래 찍어갔던 사진. 바닥에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쌓여 있는 모습. 이게 효도 대신 편함을 택한 집의 현실. 글 밑에 붙은 문장이 그거였어요. 그 순간 내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시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사진 바로 내리세요. 법적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나? 가족이라서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이제 진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로 남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SNS 사진 사건 이후로 시누이는 연락을 끊었지만 시댁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 가족끼리 법 운운하는 건 너무했다고 하셨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만 반복했죠. 그때 나는 휴대폰을 켜서 새 메모를 열었어요. 2024년 6월 18일. 시누이가 SNS에 우리 집 사진 게시.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는 침묵 대신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다음 날 오전 카페 문 열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번호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시어머니였어요. 은지야, 누나가 좀 예민했지. 그래도 가족끼리. 어머니, 그건 예민함이 아니라 선 넘은 거예요. 그래도 내가 어른이잖니. 내가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참아라는 말. 결국 누가 상처를 받든 며느리가 감싸야 한다는 말.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메모장에 썼어요. 7월 2일 시어머니는 참으라 하심.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앉았어요. 그 얼굴 정말 지쳐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누나 얘기 들었다. 내 동료가 누나 SNS 봤다더라.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가정 얘기를 누나가 세상에 흘리고 사람들은 그걸 구경하잖아. 은지야, 우리가 잘못 산 걸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 산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살아서 미움받는 거야. 며칠 뒤 도우미 아주머니가 떠난 자리를 대신하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하고 도시락 싸고 카페 준비했어요.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그저 공허했어요. 커피를 내리며 혼잣말했어요.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낯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카페 마감 중에 택배가 도착했어요. 보내는 사람 도우미 김연희. 봉투 안엔 짧은 편지와 작은 수세미 하나. 사모님, 괜히 마음 상하지 마세요. 저는 사모님이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쥐고 한참을 울었어요. 나를 무너뜨린 사람은 가족이었는데 나를 위로한 사람은 남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나도 더는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죠. 뭘 하겠다는 거야? 우리의 말을 기록으로 남길 거야. 시누이가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았는지 언젠간 누가 물으면 보여줄 수 있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버텼는지 새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나는 작은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카페 문 닫고 조용한 밤. 핸드폰을 거치대에 올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가사 도우미를 썼다는 이유로 가족과 갈등을 겪은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진심이 있었어요. 효도는 경쟁이 아니고 사랑은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후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침묵 대신 나를 지키는 말들이 생겼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댓글창엔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달렸죠. 나도 그런 시누이 있어요.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예요. 눈물이 났어요. 세상 어딘가엔 나처럼 버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내 말을 이해한다고 말해줬어요.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악성 댓글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사 인터넷에 까발리는 여자. 이래서 며느리들이 문제야. 효도는 기본인데 왜 핑계대? 하나하나 읽을수록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내 얘기를 이야기로만 소비하는 사람들. 그들은 내가 겪은 고통의 무게를 모르는 얼굴들이었어요. 며칠 뒤 시누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은지야, 참 용감하네. 근데 그렇게 세상에 우리 집안 망신을 시켜야 속이 시원했어?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어요. 형님, 망신당할 짓을 한 건 제가 아니라 형님이에요. 너 진짜 변했구나. 가족이랑 싸워서 얻는 게 뭐야?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얻은 건 하나예요. 내 목소리요. 그 문장을 보낸 순간 내 안의 공포가 조금씩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누나가 부모님한테 영상 얘기했대. 그래? 뭐래? 부모님이 속상하시대. 가족이 남처럼 변했다고. 나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어요. 남처럼 변한 게 아니라 남처럼 존중받고 싶을 뿐이야.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이제야 알겠어. 우리 너무 오래 참았던 것 같아. 며칠 후 시부모님이 카페로 찾아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은지야, 우리 집 일 그렇게 공개하면 안 되지 않니? 어머니, 전 누군가를 욕하려고 올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억울했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말이 틀리진 않더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게 처음으로 들은 이해였어요. 며칠 뒤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좋아, 그렇게 세상에 말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대신 우리 가족은 끝이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누나, 가족은 서로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모른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짧은 정적 뒤에. 그래, 내가 그렇게 세다니 몰랐네.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정말로 연락이 끊겼어요. 그날 밤 카페 불을 끄고 혼자 앉았어요. 밖은 고요했고 커피 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가족이란 건 뭐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은 때로 가장 따뜻한 이름이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아픈 단어이기도 하니까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래도 이제 난 내 편이 생겼어. 그게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모든 일이 있고 어느새 계절이 3번 바뀌었어요. 신우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시댁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불편한 관계가 사라지니 내 일상이 처음으로 내 것 같았어요. 조용한 새벽 아이들 숨소리 들으며 그래, 이게 평화지. 혼잣말을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카페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고개를 들자 시어머니였어요. 머리엔 흰머리가 조금 더 늘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은지야,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 그 말에 마음이 녹듯이 풀렸어요. 그날은 서로 말없이 커피만 마셨지만 그 침묵 속에 미안함과 이해가 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보낸 사람 시어머니. 그땐 미안했다. 가족이라서 내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했나 봐. 그 짧은 문장에 눈물이 났어요. 가끔은 긴 사과보다 짧은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다 녹이기도 하잖아요. 그날은 오랜만에 내가 누군가의 딸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올린 영상은 여전히 조회수가 오르고 있었어요. 댓글엔 여전히 누군가는 비난했고 누군가는 위로를 건넸어요. 하지만 이제 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건 내 이야기였고 누가 뭐라 해도 내 삶의 기록이었으니까요. 나는 매주 한 편씩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든 일이 됐어요.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나가 병원에 입원했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잠시 말이 막혔어요. 솔직히 미움도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픈 건 좀 그렇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까? 나는 커피를 내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미워하진 않을래. 그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니까. 봄이 왔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커피 향이 피어오르는 주방에 섰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요즘은 진짜 밝아졌어. 그치? 나도 그렇게 느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우리 얼굴 위에 고르게 퍼졌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상처는 아물지 않아도 그 위에 새살이 돋는다는 걸. 이제 가끔 누가 물어요. 그때 그 일 후회 안 해요? 난 웃으며 대답해요. 후회도 했고 미움도 많았죠.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봐요. 햇살, 바람, 아이들 웃음소리. 모든 게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참 소중해요. 이젠 누구의 며느리로가 아니라 그냥 나로 살아가요. 그게 내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서로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해더라. 오늘도 나처럼 누군가의 경계에서 버티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